예, 안녕하십니까. 할리버지 김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키웠네요. 그동안에 그 족구 유튜버로 족구 경기를 영상을 촬영하다 오늘은 그 할리버지 TV에 제가 좀 몇 마디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곳 태안으로 기촌한 이후에 이제 아들의 권유로 그 유튜버를 시작을 했는데, 할리 족구는 구독자가 지금 현재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할리버지 TV는 제가 이쪽 태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태안의 뭐 큰 행사라든가,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좀 올리려고 채널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할리버지 TV라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한 1,3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은 남의 영상만, 남의 그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만 보다가 오늘은 좀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자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을 혹시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6.25동이라고 그러죠. 50년대 출생한 사람들인데,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적에는 아주 굉장한 그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원조를 해줬던 강냉이 죽을 먹고, 또 분유를 배급받아서 분유를 갖다가 타먹는 걸 몰라서 밥솥에다가 그 양재기에다가 물 타가지고 이렇게 쪄먹고 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배고프고 그 힘든 세월을 많이 어려서 지냈죠. 뭐 흰밥은 좀 어려웠고, 저희 집은 좀 먹고 살만해서 그래도 저는 잘 먹고 컸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라든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보리밥 먹기도 힘들어서 점심 때는 거의 고구마로 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 아마 점심은 고구마하고 동치미하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세대가 70년대 지나면서 80년대 이제 그 전두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많이 됐죠. 박 대통령이 그 배고픔에서 민족 모두를 그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했고, 그 결과로 경제개발 뭐 1차 계획,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포항제철도 짓고 고속도로도 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급속히 그 성장을 한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않고 그냥 그저 5.16 혁명 일으킨 그 목적 외에 그냥 권자만 누리려고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세계 뭐 10대국 안에 무역 수출로 보면 뭐 6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먼 장래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그런 그 선견지명이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을, 아마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세월이 우리나라 그 외국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일 그 옛 것을 많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옛 것,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역사를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좋은 역사를 계속 승계하고 발전시키려면은 역사를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 6, 70%가 그 공산화 정권을 세우는 것을 원했지만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축한 거 아닙니까?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헌국회에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으로 그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아마 국회 그 속기록에 보면은 그 분의 그 기도 원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라서 우리가 참 애국가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부강한데 거기에는 뭐 그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가 기독교가 그 성장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뒷받침하고 기도한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를 종교로 가졌던 나라들은 다 잘 살고 그렇지 않고 그 불교나 다른 종파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아주 못 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뭐 기독교 때문에 잘 산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지금 25년 오늘이 이제 1월 6일 어제 주일이 지나고 1월 달이 됐는데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혼돈합니다. 참 안타깝죠. 네가 옳고 네가 나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좌파냐 우파냐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 이렇게 묻혀서 사는 그런 그 촐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저는 내가 생각해도 약간 그 우파기 성질은 있지만은 좌파를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로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의석을 주었다고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그 의논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해서 나라를 살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보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 유튜브를 하면서도 남의 유튜버, 스포츠 유튜버도 많이 보지만은 정치 유튜버도 많이 봅니다. 좌파성 있는 유튜버 또 우파성 있는 유튜버들 많이 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판단 기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는가, 성경적으로 잘못된 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했다고 해서 불리한 감사를 했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또 방송을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 취임하기 전에 탄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그날로 탄핵을 하고 수사를 야당 당수를 수사했다는 명목으로 검사들을 이렇게 탄핵을 하고 하는 것을 뉴스에는 29번이라고 그러죠. 29번을 탄핵을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도는 아니다. 우리 국민이 봐서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60, 70대 노인들만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이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한남동의 많은 군중들 속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그냥 평상시에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영장도 안 내주고 수색도 못 오게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방법은 통치행위로 개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운동 데모 현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젊은이들이 이제 깨어났구나. 그래서 어제 방송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5% 그렇게 국민 지지가 나오면은 무조건 탄핵이 됩니다. 국민이 지지를 안 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렇게 40% 이상 지지가 되고 국민 여론이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탄핵 결과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노인들한테 일자리 30시간 또 60시간을 이렇게 주어서 특히 우리 태안에는 일자리를 전국적으로도 아마 태안군이 일자리가 제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제일 으뜸이라고 합니다. 천안보다도 말하자면은 일꾼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일터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참 잘한다. 노인네들이 30시간 하면은 29만 원, 60시간 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돈을 수입을 그래도 하기 때문에 자네들에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질 않고 용돈 줄까 안 줄까 하고 이렇게 바라는 그런 것이 없어졌죠. 말하자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굉장히 노후에 삶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노인들만 나라가 걱정한 게 아니라 노인들은 사실 많은 저와 같은 세대들은 사실은 옛날 같으면 지금 다 산벌에서 토끼하고 놀 그런 나이입니다. 옛날에는 한갑 여쪽 저쪽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이 70 넘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복지관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허연 70대 이후 80대 90대도 나와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살 만큼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 깨딱 잘못하다가는 사회주의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보면은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를 하고 빈부의 격차가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따질 것도 없이 실질적으로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옛날에는 철저한 철회장막 공산주의였었는데 자본주의
경제는 풀었잖아요. 민주화로. 개인 그런데 지금 정치만 공산당이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 중국도 경제가 지금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중국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이제 민주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그 횃불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나이 먹은 세대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세대가 혹시 사회주의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조짐이 그동안에 그 정치인들이 보면은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 재벌 해체, 미군 철수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재벌 해체 삼성이나 SK나 신세계 이런 그 롯데나 이런 기업들을 해체하면 나라 경제가 됩니까? 안 되지. 그 해체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나눠 쓰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더 키워야죠. 세계 최고 가는 기업으로 키워야 그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군들 철수한다는 것, 미군 철수 이런 거를 또 엊그제 보면은 그 간첩을 잡는 그런 그 정보기관 중앙 옛날엔 중앙정보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요? 안기부인가요? 아니라 뭔가요? 그 기관을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을 잡는 그런 기능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헛거죠. 어느 나라든지 요즘에는 정보가 생명인데 그거를 주관하는 그런 기관을 그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간첩이 들끓고 간첩이 지금 북한에서 공작원을 양성했던 사람들이 기순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의 그 공작원이 수만 명이래요. 간첩이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국회에도 있는 것 같고 어디 정부 각 기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나오고 그런 법안도 만들고 엊그제는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찰을 하고 그 사진을 촬영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국인을 체포를 해도 우리나라 법에 외국인을 간첩죄로 조사하고 구금할 수 있는 법이 없대요. 그걸 만들래도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하는데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 사회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서울에서 그 이름 있는 유튜버들,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야기할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특히 종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받질 않죠. 신앙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금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잘못된 곳은 밝히고 어두운 곳은 잘못되어서 썩어져 가는 부분은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걸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 교인들이 해야죠. 그거 안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성도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내가 너무 고지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좀 잘 알지 못하고 하지면은 성서적으로 봐서 아닌 건 아니다. 저는 성서적으로 하면은 민주당도 좋고 국민의힘도 좋고 다 지지합니다. 요즘에 조금 지난번에 10월 며칠 날인가
그 성소 그 주의자들 그 반대하는 그 전국적으로 목회 그 신도자들이 모여서 한 200만이 모여서 서울에서 집회한 게 있죠. 그것도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그 성이 있다는 거는 성을 인정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 거는 그런 법안을 자꾸 만들어서 올려서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영국 같은 데에는 거의 그 기독교가 말살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정의롭게 가려면은 좀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 성경에 맞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그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리족구에 제가 평생을 젊어서 족구를 하다 보니까 족구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이제 족구 영상뿐이 아니라 제가 할리버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영상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